2030년 동북아시아의 계획이 담겨진 극비문서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통일과 심지어 만주지방의 한국 흡수 병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전략TV?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 패권 세력의 약화와 주변 국가들의 강성해지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 중국은 대만을 흡수병합하여 중국 통일을 완수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거꾸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해서 중국 지역이 여러 개의 민주주의 국가로 분리독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통일한국. 조만간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힘을 많이 잃고 있지만 자체적인 핵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에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인근 국가들이 북한을 함부로 접수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방탄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으나 핵을 포기한 이후로 러시아에게 강제병합과 국토유린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북한이 평화적으로 한국에 흡수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MZ세대들은 최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이미 남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며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한이 말투를 따라하지 못하면 왕따가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북한 사회를 더욱 활짝 열어제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는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보급됐으나 와이파이가 되질 않아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쏘는 와이파이망인 스타링크가 북한에 도입된다면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계 인터넷망에 북한 주민들이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주민들이 구글링을 통해 인터넷 검색을 손쉽게 하여 세계의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유튜브를 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는 중국제 싸구려 스마트폰이 보급돼 있으나 미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가 북한에 도입되면 북한은 순식간에 남한에 흡수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타링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통신시설을 파괴했으나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스타링크를 통해 세계 인터넷망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터키 연합에 의한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최근 터키가 아주 거대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 병합될 것만 같았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가 이웃을 침략하는 것을 보고 친러시아의 기존의 입장에서 반러시아 성향으로 급변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잔은 원래 구소련의 핵심 멤버로서 CSTO, 즉 러시아판 나토 군사동맹과 같은 동맹체의 멤버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방역을 이유로 러시아와의 국경을 완전 폐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를 거치지 않는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의 무역 루트 개설을 본격 시동에 걸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의존을 완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의 특수부대가 들어와 시위대를 진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 여론은 카자흐스탄이 곧 러시아의 식민지화가 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오히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사이에는 거대한 담벼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허가를 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의회로 분산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법제화하여 빠른 속도로 민주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키르기즈,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인접 국가들에서도 반러 조짐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스탄자 돌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의존을 확 낮추고 그 대신에 터키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투르크 민족, 즉 돌궐 민족들입니다. 거대한 돌궐 제국의 탄생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가 목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그동안 의존해오던 러시아제 의료 장비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위기에 처한 자국 내 환자들을 터키에서 무상 진료를 하길 터키와 협정을 맺었으며, 터키의 맹방국인 아제르바이잔 역시 세계적인 가스 대란의 상황에서 러시아 대신 자신들이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러시아 구소련의 정체성을 버리고 옛 돌궐 제국의 영화를 되찾아가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에르도안 행정부 집권 이후 반서방주의로 낙인이 찍혀버렸으나 보수주의 이슬람 정책을 시동 걸면서 주변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회교 국가들의 민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지역은 다름 아닌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입니다. 터키를 비롯한 옛 돌궐 제국권역 국가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 등 돌궐권 국가들과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 중국 당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 정책을 그만두라고 중국 당국에 강하게 항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칫 군사적 개입이 이뤄질 경우 신장 위구르의 분리독립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에르도안 행정부는 보수주의 이슬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아프간의 탈레반과 연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범터키권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힘을 합치고 신장 위구르 자치주와 연결된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탈레반이 터키에 질 좋은 무기들을 공급받게 된다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은 사실상 시간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나서는 순간 서쪽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분리독립이 일어날 수 있어 2030년까지 신장 위구르의 분리독립과 범터키 연합권의 편입이 계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인도에 의한 티베트 분리독립. 최근 인도는 티베트 문제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인도는 티베트의 임시 망명정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다람살라에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정부 인사들의 정부가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브릭스의 회원국으로서 좋은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의 동맹에 포함되면서 반중국 연대에 스크럼을 짜고 있는 주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에서는 인도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는 중국의 제조업을 빼앗아오고 싶어 합니다. 인구 10억 이상이 극빈곤층으로 살아가는 인도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조만간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추월할 예정입니다. 2020년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고 인도는 13억 8천만 명입니다. 2에서 3년 안에는 세계 1위 인구대국의 타이틀을 인도가 가져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도는 이러한 엄청난 인구 규모와 탈중국해서 인도로 모이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힘을 얻고 강력한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는 한국산 방산물자 구매에 가장 큰 손이 되고 있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도에서 앞으로 도입하게 될 대부분의 방산물자들 상당수가 러시아제가 아닌 한국산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인도가 동맹체로 포함되는 인도태평양 거전의 나토 동맹인 펜타 동맹체의 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인도는 티벳의 분리독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하면 즉각 인도가 중국을 침공하여 티베트를 분리독립시켜 친인도 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태평양 안보동맹인 쿼드를 확대한 펜타 동맹체에 인도와 한국, 미국, 호주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 방산 분야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번째, 만주지방의 한국 흑수병합. 통일한국이 된 이후 만주지방은 한국의 흑수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대만의 침공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경험한 스위프트 금융제재가 중국에게도 일어나서 위안화는 쓸모없는 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원화는 현재 IMF의 SDR 특별인출권이 있는 화폐로 등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한국의 화폐는 중국 만주지방에서 널리 통용되는 화폐가 돼서 사실상 만주지방의 경제는 한국에 흡수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주지방에는 현재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어, 몽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같은 퉁구스어계를 사용하는 민족들은 쉽게 한국에 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만주지방에는 1억 명이 조금 안 되는 9천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점점 타지로 탈출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중국 금융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산업 기반이 약한 동북 삼성 지방의 인구가 중국 본토 지방으로 많이 탈출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주 지방은 거대한 평야가 있어 한국에 흡수병합될 경우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밀농사를 통해 식량 자급 자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이 만주를 병합하게 되면 일본 열도보다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여 옛고 구려 발해 고조선의 영화를 되찾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5번째, 남중국의 아세안 편입. 신장, 위구르, 티베트, 만주, 내몽골이 분리독립하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밖에 남질 않습니다. 사실상 남중국 지역은 동남아시아의 경제권에 흡수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중국 지역은 아세안 경제권에 의존된 경제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 상당수의 제조업체들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로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되며 고령화가 이미 많이 진행 중인 중국은 힘을 잃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6번째, 극동아시아 공동체 출범. 한국, 만주, 몽골, 그리고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극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출범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지역 경제 공동체의 주도권을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명목으로 주도한 적이 있고 중국은 1대1로 동북공정 등을 통해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력해진 한국에 의해 주도될 극동아시아 공동체가 출범하여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는 기축통화가 되어 극동아시아 지방에 통용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기본적 연금이 제공되고 농산물 자급자족이 가능해지고 택지 가용 부지의 면적이 크게 늘어나 주택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인재가 모두 한반도로 모이면서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극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심국가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2030년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실제 물밑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